네,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부동산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는 이철흥 소장입니다. 자, 3월 5일 금요일. 자, 오늘자 부동산 요즘에 공공재개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 한번 볼까요? 공공재개발 확정 분담금 도입될까? LH 빚더미 앉을 수도. 자, 어떤 내용이냐 보면은요. 2024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조가 안 되는데 2024년에 LH 부채가 총 2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현재 이자만 2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요. 지금 이제 공공개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이 들어가면서 그 개발 방식에 있어서 민간 개발에서 민간 개발 반, 그다음에 이제 공공이 들어가면서 그 개발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국토부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확정 분담금제. 기존의 조합원들 같은 경우 기존에 뭐 다가구나 단독 그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거 평가는 얼마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분양받게 될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종전자산이라고 했죠. 예전 집의 가격이 분양받는 아파트보다도 높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환급금을 받는 거고 청산금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거는 평가가 뭐 3억인데 조합원 분양가가 뭐 5억이다 그러면 나는 2억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 요게 이제 정해지는 시점이 바로 이제 관리처분 단계에서 정해지게 되는데, 공공개발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이게 확정 분담금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확정 분담금제대로 간다 그러면은 미리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합원의 분담금을 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 발상인 게 뭐냐면은, 주변에 어느 재개발 구역을 보더라도요, 초창기에 그 정했던 공사비가 줄어드는 현장은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다 늘어나거든요. 그게 뭐 5%가 늘어날지 10%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늘어나는 이 추가 분담금을 가지고 또 조합원들끼리 n분의 1로 나누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 소송 걸리고 그걸 내내 만해서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공공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이 확정 분담금제대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은 입주 시까지 추가 분담금이 만약에 없다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추가 분담금이 생겼을 경우에 이거는 공공이 끼어들어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누가 부담해야 되냐? 공공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목에서 나와 있다시피 지금 현재 아마 공공기관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게 아마 LH일 겁니다. 지금 한 180조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2024년에 2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공개발이 돼서 이 확정 분담금제를 갖다가 만약에 공사비가 추가가 됐을 경우에 그 추가되는 공사비 같은 경우는 LH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굳이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정부 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세값 하락 뭐 조금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에 실제 현장 가서 전세를 계약하려고 보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를 못 구하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보도상으로는 전세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고. 마지막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문정부선 영영 집 못 살 것 같다. 절망에 빠진 무주택자들 뭐 부동산 가격 이야기하면은 입에 뭐 거품 불고 할 이야기들 굉장히 많겠죠. 문정부 내에서는 영영 집 못 살 것 같다. 절망에 빠진 무주택자들. 뭐 현 정부의 뭐 자녀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죠.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사 대책도 발표했고요. 83만 원 공급한다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제3기 신도시도 추가로 발표하고 했는데도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요? 절망에 빠진 무주택자들. 그러면은 나중에 뭐 내 집을 마련한다는 그런 기대감이라도 좀 있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아예 달아나 버리는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갤럽이 이렇게 해서 18세 이상에서 약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 한번 볼까요? 집값 상승이 40%로 가장 많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응답자의 74%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뭐 거의 대다수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 74%는 4개월 전보다도 약 6% 정도 오른 수치고, 지금 문정부 이후에 최고 높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지금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잘못된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집값 상승의 40%.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은 효과가 없다. 내지는 또 주변에 풍선 효과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은 읽어보시면은 자세하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 중에서 내 집 마련 시기를 물은 결과 24%가 한 4분의 1 정도는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내다본다는 얘기는 거의 뭐 자포자기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소득을 계속 저축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모아서 집을 산다는 이 발상 자체를 가지고 10년 동안 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이걸 겪어왔거든요. 자, 내가 설령 맞벌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생활비 다 쓰고 저축을 해서 이 저축하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걸 우리는 과거에 계속 이걸 겪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뭐 3기 신도시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뭐 공공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이렇게 기다렸다가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버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뭐 전세를 끼고 산다든지 이런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LTV, DTI 다 지금 최고로 좀 많이 좀 옥죄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뭐 LTV 70%까지 됐던 거 60%, 40%까지 내려와 있고요. 또 DTA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 담보 물건이 있어도 소득이 적다 그러면은 대출이 많이 안 되는 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뭐 거기 넘어간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도 아예 안 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 뭐 2주비도 대출이 안 되고 각종 이런 대출 자체를 다 지금 이렇게 묶어놔 버리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뭐 부동산 전문가들 한간에 나오는 얘기로는 무주택자들이 유주택자로 갈 수 있는 그나마 내가 살 보금자리 하나를 마련하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면 갈수록 내 집 마련의 시기는 멀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실질 명목소득이 됐든지 실질소득이 됐든지 내 소득의 상승률보다는 집값의 상승률이 훨씬 높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좀 겪어왔고 지금 정부에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갖가지 정책을 다 내놨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기 설문조사에 나온 대로 역효과, 풍선효과 이런 효과가 많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내 집 마련의 시기가 멀어지고 아예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일주일치 기사를 가지고 이슈 토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좀 봐서 기분 좋을 그런 소식을 자꾸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내용 자체 보면 전부 이런 내용들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좀 저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규제가 좀 풀렸다든지 그다음에 뭐 정말 뭐 저렴 매물을 구입해서 내 집 마련을 좀 빨리 하는 그런 시기가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도 역시나 내용은 다 그런 좀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매달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고도 하니까요. 좀 잘 지켜보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내 집 마련을 위하는 이런 그 무주택자들이 한시라도 내 집 마련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사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기사 가지고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웅 소장이었습니다.